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이론들 위주로만 갈 것 같은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동안 실습 내용들 배우느라고 조금 고생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제 스트레칭에 대한 목적과 목적 적응증, 금기증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의 목적은 근육 힘줄 단위의 길이와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것, 즉 기능 활동에 필요한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뻗침 운동의 목적이다, 스트레칭의 목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 전 준비 운동, 우리가 이거를 소위 얘기를 할 때 웜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죠. 웜업. 자,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운동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운동 수행도 강화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신체 근육 운도가 이렇게 많이 1도에서 2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경전도 속도, 그리고 효소에 의한 순환, 신체 기능의 향상 같은 신체 수행 능력 증가가 유발이 된다라는 거. 뭐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겨울에 파카 입고 달달달 떨면서 마이너스 뭐 한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 파카 벗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것 좀 주워줘 라고 했을 때 다들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는 옆에 있는 거, 물론 한여름엔 퍼지죠. 한여름 말고 지금처럼 좀 날씨가 좋은 봄 날씨에는 여기 옆에 있는 거 주워줘. 네! 하고 막 이렇게 뛰어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신체적인 퍼포먼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유착, 구축, 흉터 조직으로 인해 소프트 티슈의 어떤 그 익스텐션, 뻗침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에,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적응증이죠. 적응증. 여기 위에 적어야겠네요. 자, 적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착, 구축, 흉터 조직 같은 것들이 소프트 티슈가 스트레칭 되는 게 좀 결여되는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활동이나 참여 제한으로 인해 관절의 저가동성을 보이는 경우, 아까 저가동성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가동성은 모빌리티죠. 모빌리티인데 저가동성은 앞에 하이포 모빌리티라고 하면 저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의 제한으로 인한 구조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뭐 단축으로 인해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에 당연히 또 할 수 있겠고요. 손상 위험을 줄여준다. 웜업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격렬한 운동 후에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경우,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쿨 다운이라는 용어로 보통 피트니스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쿨 다운. 자, 금기증, 손상된 근육 조직의 뼈대기,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 뼈가 생기는 건데 이게 칼슘 침착으로 인해서 근육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에 있는 칼슘이 좀 근육이 쌓인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 방지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하면 안 돼요. 스트레칭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의 원인이 이제 골격에 의한 차단된 경우에는 뼈가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근육을 늘리려고 할 필요 없다. 연부 조직을 늘리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최근 발생한 골절이 회복 안 되는 경우, 골절 나오면 사실 국시용은 골절 나오면 무조건 금기증이에요. 골절인데 뭔가를 한다는 건 다 골절일 때 무조건 고정. 그 라이스 법칙 있죠, 라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라이스니까 레스트. 한번 여기 써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나? 라이스의 원칙. 첫 번째 1번. 제가 잘 모르나 보네요. 첫 번째
레스팅, 그리고 I, 아이스, C, 컴프레션, L, 레, 베이션. 뭐 요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요게 뭐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이데마, 뭐 스웰링이 더 맞겠네요. 스웰링이 뭐죠? 부종 있는 경우에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압박하고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응급처치를 많이 합니다. 자, 단골이죠. 염증 나오면, 특히 급성 염증, 감염, 무조건 금기증. 무조건 금기증이고요. 스트레칭 중에 급성 통증, 금기증, 무조건 금기증이에요. 혈종이 관찰되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금기증이겠죠. 그리고 관절이 과가동성이 있는 경우, 자, 여기에 적응증에는 저가동성이 나왔죠. 적응증에는 저가동성인데 과가동성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깨의 관절이 너무 유연해서 180도 플렉션을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RM 운동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야 되는 당위성이 없죠. 굳이 이거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계속 시키게 되면 이 범위가 더 뒤로 넘어가서 이 휴머러스 헤드가 앞으로 밀리게 돼서 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성이 너무 좋아서 과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정성이 더 확보될 수 있게, 뭐 예를 들자면 이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근육이 좀 벌크해지면 좀 안정성이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가동성을 줄이는 치료를 해야지, 스트레칭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고 2학년 1학기 아직 해부학이나 어떤 임상운동학 같은 것들도 정립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 공식처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모빌리티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모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스테빌리티와 플렉서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스테빌리티는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얘기할 때, 스테빌리티는 안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안정성.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게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유연성.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이게 플렉서빌리티가 좋으면 좋죠. 스테빌리티가 좋으면 좋죠. 근데 그냥 이것만 보면 둘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책에서 유연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어 안정성 운동에 들어가면, 안정성은 뭐 여러 가지 베스티뷸러 시스템이나 뭐 프로프리셉션이나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정성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 따로 보고 유연성 따로 보면 여러분들이 둘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우선 넣은 상태에서 응용을 할 때는 다 좋은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꼭 알아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깨가 아파요. 아픈 원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팔을 올릴 때 여기까지 넘어갈 정도로 어깨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거고요. 유연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은 유연성이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고요. 반대로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여기 뭐 등도 못 긁을 정도로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분은 이 모션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어깨 부분의 통증들이 점점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깨질 수 있게, 안정성을 낮출 수 있게 근육을 늘리는 기법들이 좀 들어가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걸 야들야들해질 수 있게 스트레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많이 시켜서 관절 주위에 있는 캡슐이나 아니면 뭐 그 주변에 있는 인대들, 이런 연부 조직들, 소프트 티슈들을 늘릴 수 있게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치만 1학기 동안에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2학기 때 제가 할 거고요. 1학기 때는 뭐 유연성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유연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 이것이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마비 환자의 경우에도 기능적으로 동작이 불가능한데 스트레칭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